반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로. 지난주는 제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 장모님이 방문 중이셔가지고 공항에 가서 모셔오느라 평소에 녹화 시간에 제가 없어서 이번 주에는 원래 시간대로 돌아와서 한 주 건너뛰고 하게 됐습니다. 2주 만에 2주 반갑습니다. 만에.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제 약간의 관광과 약간의 제가 다음 주에 주짓수 대회예요. 그래서 몇 년 만에 대회지? 한 5년 만에 대회 하는 것 같은데요. 이제 과연 어떻게 될지 사실 승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 긴장은 되지 않고 한번 다음 주 주짓수 대회 준비 좀 하고 있고요. 그거랑 이제 오늘 주제와 약간 조금 관련된 이야기인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에, 새로운 이제 사업 아이템인 이제 기술 서비스에 큰, 고객을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는데, 큰 고개. 이제 여기 이 팟캐스트 좀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아무래도 요즘에 AI 가지고 새롭게 여러 개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이제 큰 고객인 설기문 박사님을 이제 큰 고개. 계약을 따는데 성공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 아이고야. 어 아이고야. 전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해 박사님 생각으로는 그렇게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리고 정확히 이게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박사님께서 좀 얘기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늘은 그 주제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실제로 이제 지금 뭐 AI를 모르면 모르는 대로 또 그냥 넘어가는데 옛날에 우리가 컴퓨터를 몰라도 뭐 또 살아왔단 말이에요. 컴퓨터를 몰라도.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모르면은 굉장히 불편하거든. 굉장히 불편하고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면 어렸을 때 아니라도 적어도 1980년대 90년대 그때는 어릴 때 아니고 성인 시기인데 그때는 이제 미국 이런 데서는 컴퓨터가 많이 보급되지만 어느 정도는 보급됐지만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PC가 나온 게 뭐 80년대 뭐 후반인지 90년대인지 대충 그렇게 어, 그래도 일반에게 보급이 되고 조금씩 알려지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시절에는 컴퓨터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몰라도 뭐 지장이 없었고 근데 그보다 더 그 전 시절에는 미래 세계는 은행에 안 가도 은행 일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은행에 안 가고 은행 일을 본다. 그 이해가 안 됐다는 그 시절에는. 그 다음에 또 앞으로 우리 사회는 집집마다 차가 다 미국처럼 집집마다 마이카 시대가 열린다. 말도 안 돼. 뭐, 어떻게 우리 집집마다 마이카 시대가 열려?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마이카 시대가 열렸고, 뱅킹 시스템이, 온라인 뱅킹 시스템이 되니까 이제는 PC에서만 뱅킹 시스템이 되는 줄 알았더니 폰에도 바로 현장에서 길 가다가도 송금 하잖아요. 길 가다가도 입금된 거 확인하고 휴대폰으로 이게 얼마나 힘들고 그다음에 모든 그 업무들이 이제는 전산화돼 갖고 심지어 가게에서 식당에서 말하자면 좀 식사를 하려 하더라도 직원이 주문 받는 시대 물론 그런 데도 있지만은 또 많은 좀 그래도 이렇게 어 갖춘 데는 전자로 그냥 테이블에 있는 그 뭐라 그래 이거 테이블에 있는 그 자동 그냥 POS? 영어로는 POS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 하여튼 그냥 각자 그냥 어 탭에 주문 있는 그 주문하면 주방에서 알아서 식사 준비해서 그것도 로봇으로 또 갖다 주고 경우에 따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시대가 과거에 10년 걸렸던 게 이제는 1년 걸리고 1년 걸렸던 게 뭐 1개월 걸리고 1개월 걸렸던 게
불과 며칠 만에 아니면 몇 시간 만에 아니면 몇 분 만에 정말로 눈부시게 발전돼서 놀랄 정도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같은 노인들은 정말로 뭘 아무것도 못해요. 뭘. 그래서 젊은 사람들 도움 받아야 되고 뭐 등등. 그래서 AI 시대가 지금 바로 그런 시대가 이제 되었다고 생각해요. 더 이상 설명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게 이런 것에 굳이 직접적으로 뭐 그 활용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안 해보면 모르니까 막연하고 반면에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은 너무 놀래갖고 이걸 또 활용하고 그리고 활용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엄청나게 확대돼 있는데 저도 이제 AI를 활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비교적 우리 나이에 비해서 비교적 활동을 하고 활용을 하는데 아마 젊은 사람들은 뭐 훨씬 이제 더 많이 활용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 그런 것 같아요. 해서 뭐 우리가 어차피 팟캐스트를 하는 마당에 또 지금 우리 아들이 이야기한 대로 홈페이지 설기문 마음연구소 홈페이지가 사실 그동안 뭐 없었던 건 아니고 있어 왔는데 좀 더 산박하게 젊은 감각으로 현 시대적 감각에 맞추어서 AI 도움을 받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우리 아들이 마침 새로운 서비스를 한다 하니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 아까 시제품을 잠깐 봤는데 아이고 아주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과 포맷으로 시제품이지만 아직 이제 시작 단계인데 그래서 멋지다 하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아마 그래서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다. 이 주제가 이제 이런 데 대해서 해나가면 또 우리 아들이 특별히 그 컴퓨터 전문가하고 프로그래머가 전문가하고 하니까 더 아주 잘 설명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또 가이드도 되고 좋은 정보도 될 것 같아서 그런 주제로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이제 이 팟캐스트에서 사실 이 모든 근원이 다 나오는데 저도 몇 주 전에 몇 에피소드 전에만 해도 굉장히 하기 싫다 이런 주의였잖아요. 근데 아빠가 이거에서 이거는 그 자동차랑 같다. 이제 그 뭐냐 자동차나 뭐 다른 도구랑 쓰는 거랑 똑같다. 그래서 저도 그때 마음속에 계속 막 저항감이 일어나는 걸 보고 아 이거는 중도가 아니다. 이건 내가 너무 치우친 거다. 그럼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자 하는 관점으로 해갖고 시작을 한 건데 그게 아마 2월 말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렇게 시작한 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이렇게 되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이 한 번도 안 해본 영역을 조금씩 건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내가 지금 이해도가 굉장히 깊어졌구나. 그러니까 이 아무래도 처음에는 내 일 위주로 했는데 제가 지금 고객 그 포트폴리오 몇 개를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러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다 감당을 하면서 이 도구의 엄청난 힘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이게 잘 모른다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잘 알고 모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일단 그거부터 약간 깔고 가야 되는데 나는 AI를 잘 모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난 자동차 잘 모른다. 이거랑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비슷하지. 그러니까 비슷하지. AI가 뭔가 막 뭐 알아야 되는 요소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운전할 줄 모르면 차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차에 대해 잘 모르는 게 막 뭐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뭐, 현 시대에서 젊은 사람이, 뭐 나이 많은 사람은 또 그럴 수 있는데, 모른다면 좀 부끄럽지. 아니, 이 차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아예 그러니까 제 말은 AI의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현대 그 미래인으로서.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해 잘 모른다는 게 그렇게 큰 막 부끄러워할 막 내가 막 뒤처진 느낌을 받을 그렇지, 만한 그렇지.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칠 줄은 모른다. 그게 막 부끄러울 일은 아니잖아요. 배우면 치고 싶으면 배우면 되니까. 배우면 근데 되지. 근데 그럼에도 기타 노래는 들을 수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AI를 크고 막
난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겠더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기타도 처음 배우면 어렵고 운전도 처음 배우면 이게 뭔지 모르겠고 그런 것처럼 그냥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배우면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은 그냥 그거의 결과물만 보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지. 일단 너무 무겁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게 약간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 도구로 뭘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이 도구로 뭘 하냐라고 하면은 뭐 홈페이지 만들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구글에 내가 그 뭐 태양의 반지름을 검색을 하면은 구글 자체는 답을 모르고 구글은 여기 음, 가니까 답이 있더라라는 걸 알잖아요. 있더라. 아,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기존의 검색이었단 말이에요. 개념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 야, 너 설기문 알아? 이러면은 아니 나는 설기문이 누군지 모르는데 음, 나는 모르는데 그 전화번호부가 나는 전화번호부거든. 그러니까 설기문 연락처는 알아. 그러니까 설기문이 누군지 아, 궁금하면은 네가 아, 전화해서 물어봐. 옛날에는 이런 모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 나 홈페이지 만들고 싶어 이러면은 아, 구글은 그렇구나. 근데 난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모르는데 아, 홈페이지 만드는 방법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소개시켜 줄게. 아, 예전 기존 모델은 이런 거였단 말이죠. 아, 그럼 결국 그 사람한테 배워야 된단 말이죠. 그렇지. 그래서 옛날에는 야 최면이 뭐야? 나 최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이러면은 아, 옛날에 그래? 그럼 내가 설기문 박사 연락처 여기 있으니까 거기에 연락해봐. 이렇게 된 거죠. 음,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설기문 박사 연락처 보고 내가 알아서 좀 공부를 해왔는데 음, 최면은 이런 거더라 라고 얘가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음,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중매스처가 아니고 음, 그 자기가 중개하던 정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빠도 최근에 그 잡지 디자인 하셨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 색깔에는 어떤 색이 어울릴까 이러면은 옛날에는 난 색깔에 대해 잘 몰라. 그러니까 색깔 전문가 음, 홈페이지로 알려줄게. 이랬는데 이제는 아, 네가 지금 이 색을 쓰고 있구나. 이 색에는 내가 아, 공부를 해보니까 이 색이 잘 어울리더라. 이게 된단 말이죠. 아, 오케이. 자, 오케이.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걸 갖고 뭘 하냔 말이죠. 내가 알았어. 홈페이지 어떻게 만들어? 그렇게 만드는구나. 근데 결국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홈페이지 만들려면 이거 이렇게 파일 만들고 이렇게 뭐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이러면은 결국 그걸 내가 끌어갖고 에이다 음성 통화. 결국, 옮기고 소연 얼경 사무실 왕관. 어머나. 잠깐만. 자, 잠시 소란이 있었는데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러면 결국 그걸 내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 나 작곡하고 싶어. 그래? 그럼 1차 정보 시대 때는 그럼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배워봐봐 이거고 2차 정보 음, 시대 때는 작곡하고 싶구나 이렇게 하면 돼 하는 거고 음, 근데 이제 3차 정보 시대가 되면서 작곡 어떻게 하고 싶은데 내가 그냥 노래를 만들어 줄게 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이렇게 만들고 싶구나 그럼 내가 만들어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음. 별것 아니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따지고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되게 별거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한테 별거 아니지.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렵지. 꼭 그렇게만도 말할 수가 없는 게, 그래? 어, 요즘에 영상 만드는 사람 많잖아요. 음, 그리고 AI 노래 만드는 사람도 많고. 음, 음, 근데 그 사람들이 작곡이나 영상 편집에 대해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그 영상 편집에 대해서 안다는 게 아니고, AI를 굴릴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그렇죠. 영상 그러니까, 편집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어도, 맞아, 맞아, 그 맞아, 맞아. AI에게 어떤 명령을 주고, 어떤 식으로, 활용할 거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굴린다고 그러는데, 굴릴 줄 알아야, 뭐 되지. 그 얘기라.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는 게, 내 기존 정보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제. 약간 별개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나오는데, 아빠도 AI를 잘 굴리고, 나도 AI를 잘 굴리고, 그럼 이제 점점 갈수록 이 그 상향 평준화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모든 사람들이 다 AI를 잘 굴리는 시대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AI 노래를 만들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AI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결국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상이 별로 어, 재미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어, 어, 그때가 되면 결국 다시 내가 지금까지 습득해 놓은 미감, 학습,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어, 내가 인상적으로 봤던 인간적인 경험했던 것들. 음,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되면은 상향 평준화 시대가 되면은 결국 음, 다시 인간성으로 음, 회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성이 생산력이 너무 떨어져요. 지금 인간적인 걸 만들려고 하면은 생산성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AI로 손쉽게 만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대적으로 인간성이 퇴화해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은. 음, 근데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이거의 비중이 점점 줄고 이거의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음, 그럼 이 사람들이 점점 다 모든 것들을 AI로 만들고, 이제 막 학교 리포트도 AI로 만들고, 이미 그런 일 많다 음, 하잖아요. 그렇지. 그 뭐 내 보고서도 뭐 회사 보고서도 그걸로 할 거고, 논문도 뭐, 그것도 하고, 논문도 그렇게 하고. 그걸로 할 거고, 의사 진단도 그걸로 할 거고, 변호사 음, 뭐 법 판결도 그렇게 할 음, 거잖아. 그러니까 그 시대가 되면은 이게 모든 게 똑같으니까 이게 뭐냐 싶으면은 결국 그때 다시 인간성으로 회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회기는 퇴화라고 볼 수 있을까? No, 퇴화? no. 너? 결국 AI는 인간성으로 인해서 한 차원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게 잠깐만, 여기서 이제, 잠깐만, 인간성이라 그러는데, 인간성의 뭐, 정확한 의미가 뭐야? 뭐, 아까는 대충 이해했는데, 지금 말하는 인간성은, 데피니션이 뭐야? 그래서 그거에 대해 내가 얘기를 할게요, 이제. 이제 아빠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잖아요. 어, 나도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어, 자, 그러면은 아빠가 방금 말했듯이 AI를 다루는 게 도구를 다루는 능력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랑 나랑 같은 명령어를 주잖아요. 음, 그러면은 대부분의 경우 아웃풋이 비슷하게 나온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내가 똑같은 아빠가 그 도구한테 말한 그거를 그대로 도구한테 말하면 아웃풋이 비슷하거나 같은 확률이 되게 높단 말이죠. 음, 자, 근데 우리가 만드는 예술품이나 뭐 이런 그 사람의 숨결이 들어간 것들이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도자기 같은 거. 공장에서 찍어낸 도자기 많잖아요. 음, 근데 그럼에도 장인이 만든 도자기는 의미가 더 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음, 그것처럼 홈페이지를 만들 때도 내가 얘한테 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음, 어떤 사상적 기반과 틀을 가지고 음, 이거를 만들어라 라고 제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단계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웃풋을 만들려고 하지. 음,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이제 불자잖아요. 어, 그러니까 나는 내가 AI로 만드는 모든 것들이 불교의 팔정도를 지키게 설계가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지시를 내렸을 때 아, 이 애가 자동적으로 하려 하는 행동이 아, 팔정도를 깬다 이러면은 얘가 이건 아, 팔정도에 어긋나니까 이 방식으로 안 한다 이러면서 회귀가 된단 말이에요. 오, 어, 그러니까 어, 내가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신념, 삶에 대한 애티튜드 같은 게 있잖아요. 어, 그런 것들을 AI한테 어, 알려주면은 어, 그거를 가지고 얘가 설계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불자들은 환경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어, 그러니까 서버 같은 거를 만들 때에 어, 그리고 우리 홈페이지 설계 같은 거를 할 때에 자원을 최대한 아끼고 최대한 그 이산화탄소가 낮은 것 위주로 이렇게 배포를 하게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 불교적 관점으로. 음, 그러니까 이 내가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그 사상적 뼈대가 있으려면은 음, 내가 나라는 사람에 대해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음,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고 내가 삶에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음,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이 그 도구가 생성을 하게 하면은 음, 안 한 거하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난다 이 말이죠. 음, 그래. 그 그래서 설정을 이제, 그게 일종의 이제 설정이다, 그지?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세팅하는 거다. 설정하면은 되게 하드웨어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글자 크기는 이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은 소프트웨어적 설정이다. 그렇죠. 하드웨어적 설정 막 내면, 색깔은 이렇게 해라. 글꼴은 이거를 써라. 그리고 페이지 숫자는 이렇게 제한하고 막 블라블라 막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어, 설정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그 사상적, 어, 소프트웨어적 설정 어,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러게. 어. 그 나는 그게 이제 에이전트 개념 아닌가, 혹시? 그러니까 에이전트한테 이 사상을 내가 알려주고 그거를 토대로 알려주고,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자유도가 높은데 음, 그러면서 사람들이 자율적이, 자기 규제도 된다. 그렇죠. 자율적이면서 자기 규제도 스스로 설정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야. 그렇죠. 자기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이 범위 내에서 하고 이걸 벗어나는 거는 내 신념이 어긋나거나 내 가치관이 어긋나는 거니까 또는 내 신앙이 어긋나는 거니까 그건 스톱하고 그렇죠. 브레이크 걸고 그러니까 나는 내 홈페이지를 절로역이라 그랬어요. 사찰. 완전 스님이네. 근데 사찰은 조용하잖아요. 아, 그럼 사찰에서는 시끄럽지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내 홈페이지에서는 내가 얘한테 자동으로 동영상을 만들으라고 해도 아, 내 홈페이지에서는 동영상이 자동 재생이 안 돼요. 왜냐? 오, 사상적 기반 자체가 여긴 절이다. 아, 여기는 조용히 내 자신을 바라보는 곳이지. 아, 그렇게 막 광고처럼 이렇게 막 팝업이 나오고 내 관심을 이렇게 뺏는 곳이 아니고 음, 내 관심을 오히려 안으로 돌리는 공간이다. 음, 얘가 이 소프트웨어 그 설정을 가지고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음, 이게 이 뼈대를 차곡차곡 다지고 나야 음, 이제 내가 뭐를 만들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걸 만들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서 이제 그 차별화가 된 거죠. 똑같은 사람들, 뭐 이것도 나도 AI로 만들었고 저것도 그래서 보면은 내 고객들이 있잖아요. 그럼 내 고객들도 AI로 만들었고 내 홈페이지도 내 AI로 만들었잖아요. 음, 차별화가 뭐예요? 그럼 다 똑같은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다르냐 하면은 나는 항상 고객하고 얘기할 때 나는 네 홈페이지가 실제 땅 부동산이라고 생각하면 좋겠다. 음, 이 디지털 공간이
어떤 실제 공간과 흡사한 음, 성질을 가지면 좋겠느냐. 음,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사찰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AI가 8정도를 따른단 말이에요. 음, 근데 내 다른 고객은 예를 들어서 나는 그 편안한 안방 소파 같은 느낌이면 좋겠다. 음. 이건 굉장히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런 뜻이다. 예, 인간성이라는 게 예. 각자가 갖고 있는 개성, 그렇죠. 예?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또 신념, 또는 니즈, 거기에 맞춘다 이건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AI는 그거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은 그 사람의 니즈에 맞게 그 사람에게 좀 더 적합한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에 포커스를 두고 그쪽에 정보를 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 그냥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아무데나 똥 싸고 아무데나 쉬고 아무거나 먹고 하는데 내가 이 틀을 마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세팅을 한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실제로 본인이 해보고 싶다 하면은 홈페이지 기준으로 이제 전 두 개를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했던 이 뭐뭐닷컴이 실제 땅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건물을 올리고 싶은가? 음, 그러니까 이 건물이 그 인터넷 세계 메타버스에 음, 이 건물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는가?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음, 이제 그 성격 어떤 성격과 어떤 성질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상,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할 건가? 그러니까 왜냐면 내 도구는 나의 연장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 같으면은 너무 열심히 하지 마라. 항상 그냥 적당히 잘 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은 AI가 막 20분 동안 생각할 거를 뭐 5분 만에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은 점들이 있단 말이죠. 아, 왜냐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어쨌건 내가 중요한 거 위주로 이렇게 가게 되니까. 아, 그리고 또 뭐 내가 뭐 남에게 뭐를 그니까 뭐 내가 상처를 잘 받는 타입이다. 그러면은 얘한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뭐 홈페이지에 들어갈 말풍선 같은 거 있잖아요. 아. 혹시라도 남한테 상처가 될 말은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니면은 나는 내가 너무 비교받는 게 싫다 이러면은 음, 그 뭐 만들 때 문구 같은 거를 만들 때에 비교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그 부동산 그 건물로서의 성질 그리고 사상적 성질 이 두 개를 이 두 뼈대를 가지고 내가 뭐를 만들면은 훨씬 더 이제 의도적인 그 아웃풋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음, 그리고 결국 이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더 이득이 돼야 되잖아요. 음, 그러니까 나 혼자 골프 치겠다고 산 다 깎아버리면은 그럼 결국 전체로 보면 넷 마이너스잖아요. 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도구를 쓸 거라면은 이 음, 도구로 인해서 세상이 좋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 관점을 가지고 떻게 내가 자리 이타 어떻게 나와 남 둘 다에게 이득이 되는 것들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왕이면은 그렇지. 이런 좋네. 관점을 가지고 음, 만들어 나가면은 음,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만드는 거를 보면은 약간 그 크레파스를 처음 선물 받은 어린이 같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있으니까 그냥 막 하는 거란 어, 말이에요.
그 막 사진 생성하고 동영상 만들고 막 이런 거 그냥 막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왜? 지금 할 수 있는, 와, 이거 재밌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배우는 거지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그거를 넘어서서, 이거를 도구로 한번 써보고 싶다면은, 이제 내 개인적인 바람은, 이 도구는 굉장히 잠재력이 큰 도구이기 때문에, 항상 나와 남에게 같이 이득이 되는 자타 공영.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훨씬 내가 만들면서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쓰는 사람들도 훨씬 더 그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되게 이득이 되는 거죠. 이게 아빠 같은 경우는 잘 모를 텐데, 그 미국에서 온라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막 이런저런 걸 엄청 가입을 많이 해야 돼요. 맞아. 막 뭐 한국도 뭐 토스 있고 카카오페이 있고 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막 뭐 네이버 블로그도 만들어야 되고 뭐 구글 지도도 만들어야 되고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카카오 페이지도 만들어야 되고 블라블라 이런 것들. 근데 미국은 그런 게 훨씬 많단 말이에요. 사업 하려고 하면은.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온라인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미국식 소비주의에 길들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업이 좀 더 번지를 하려면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사업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지. 근데 이게 돈이 많이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정작 사보고 나니까 별로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없애자니 뭔가 모양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고객들을 그런 플랫폼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준단 말이에요. 왜냐면 모든 걸 사설로 만드니까. 근데 모든 걸 뭘로 만들어? 뭘로 만들어? 사설로. 그러니까 다 커스텀 메이드로. 아, 아까 사설 그랬나? 예, 아, 막 프라이빗 그 예, 말이야? 예. 커스텀. 커스터마이즈 한다. 커스텀 프라이빗. 커스텀 프라이빗. 그러니까 사설이라는 말을 써나? 공용이 아니고 사용. 사용.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공용, 말도 안 써. 공용에 반대되는 말. 예. 개인에게 맞는, 개인에 해당, 그 개인화된. 일종의 익스클루시브. 음, 그렇게 말하면 되는 익스클루시브. 그렇죠. 내한테 맞거나 내만 쓸 수 있는, 다른 사람 접근할 나한테 수 없는, 맞춤형. 그렇게 맞춤, 커스터마이즈드.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한 플랫폼에 내 개인정보 들어가는 게 엄청 그게 그 데이터 복사도 많이 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명만 탈퇴해도 그 임팩트가 되게 커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점점 더 많은 인터넷 개인 사업자들을 이 트렌드로 끌어들여서 좀 그 거대한 플랫폼들의 규모를 좀 낮추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또 세상에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꿈을 꾸고 있는 거죠. 뭐 질문이나 더 다뤘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이게 이제 그 상호가 안 되니까 나중에 영상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댓글 다는 식으로 질문을 뭐 할 수는 있는데 라이브 지금 상황에서 상호이게 안 되니까 좀 이제 말하자면 우리끼리만 이제 어차피 팟캐스트가 그런 거지만 조금 그런 거 느껴지네. 이럴 때 질문 없나 할 때 나한테 물은 거가 아니 근데 아니면 시청자분들도 시청자들에게 질문이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면 되는데 녹화를 보면서 이제 시청자분들은 실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 지난 후에 뭐 편집돼서 뭐 하여튼 유튜브에 올라가서 그걸 보면서 녹화된 걸 보면서 댓글을 다는지만 지금 우리 라이브에서 질문 있나 했을 때 내가 질문 없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니 그다음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이거의 예제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얘기한 그래서 거 예를 들어서 예제로 유튜브에서 라이브 하는 경우는 실시간으로 시청자들이 질문을 올릴 수가 있다.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이거는 그게 안 되니까 조금
아쉽다 할까? 그런 네. 게 근데 느껴지네. 이제 이거에 실제 예제로 들어가서 음, 이제 아빠는 아빠의 홈페이지가 음, 실제 그 삶애로 치면은 음. 연구소면 좋겠어요? 아니면 상담실이면 좋겠어요? 아니면 학자의 뭐 방이면 좋겠어요? 어떤 부동산이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건물이면 좋겠어요? 다시 하게봐. 뭐 연구실이 있으면 좋겠어요. 뭐 방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홈페이지는 하나의 상담실이었으면 사찰이란 좋겠어요. 말이에요. 그 사찰을 했지. 어. 예. 음, 그러니까 아빠는 나는 아빠의 홈페이지가 어떤 성향, 어떤 건물이면 좋겠어요? 이 디지털 메타버스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는데,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안 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로 사업을 하는 성격상 이제 의도가 점점 흐려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런 의도 자체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아빠는 또 게다가 오프라인 사업 세대 그 이제 출신이잖아요. 정신이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미 연구소가 있고 연구소가 대략 아, 어떤지를 아니까 아, 그 디지털로 하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왜냐면 자유도가 훨씬 높은데 아, 이거를 학교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 놀이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뭐냐 뭐 상담실이라고 그 내담자 의자가 있고 막 그런 아. 상담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자유도가 있단 말이죠. 어, 연구실이라고 하면 어떤가? 아빠 옛날 학교 다닐 때 연구실 이런 거요? 그치, 그렇게 교수로 일할 때 음. 연구실처럼. 그래서 가면은 막 책 같은 것도 되게 많고 뭐, 책도 많고, 아빠는 또 연구실이면, 연구실에 어떤 면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니, 이제 내가 말한 것은 내가 크게 보면은, 이제 역할이 두 개다. 하나는 교육이고, 또 하나는 상담이고 교육이단 말이야. 이게 두 개의 내가 하는, 어, 영역이고, 또 주된 잡이라고 본다면, 아까 상담실을 생각해 봤는데, 상담실을 생각하니까, 그것도 뭐 괜찮아. 그런데, 교육에 대한 냄새가 전혀 안 나거든. 음, 음. 음. 그것도 온리 강의실을 하자니 또, 언니 강의실 하자니 또 상담에 대한 냄새도 안 나고. 음. 그렇다면, 어, 연구실로 하면은 교수 연구실이야. 그럼 교수 연구실이면은 상담하러도 오거든, 학생들이. 그렇죠. 고민이 있을 때 교수님 뭐 이런데요. 상담도 한단 말이야, 연구실에서.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 기능도 있단 말이야. 연구실에서 대학원 수업 보통 연구실에서 하거든. 왜냐면 대학원은 규모가 작으니까 조금 큰 연구실 같은 경우에 테이블에 둘러앉아서 뭐 그렇게 토론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또다 그럴 거야. 교수님 연구실은 그 두 가지 기능이 다 있다. 그리고 음. 물론 이제 그 규모가 크고 이럴 때는 이제 또 수업은 강의실 따로 있지만 어느 하나를 하자 했을 때는 이제 이 연구실이 이제 사실은 본부지. 그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지, 사실은. 연구도 하고, 자료도 있고, 정보도 전문 분야는 정보가 풍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거니까, 연구실이라고는 생각을 해봤어. 음, 연구실. 음. 그럼 어떨지 모르겠다. 아니, 이런 그 의도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죠. 음, 음, 왜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거를 생각을 안 하니까요. 디지털 세계에 음, 대해서는. 음, 음,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그 공간적 성질이고 음. 그러면 이제 아빠의 이제 뭐냐 디지털 제품들을 만들 텐데요. 어. 이제 철학적으로 어떤 철학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만들어라 이런 게 있잖아요. 음. 철학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그러니, 들어서 가시적인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울리는 제품 위주로 만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그
뭐 어떤 면에 신경을 쓰고 어떤 면에 집중을 하면서 뭐를 그 생성을 해라 이런 가이드라인 프린시플 같은 게 있단 말이죠. 내가 이제 아까 네가 그 뭐 불자로서 또는 뭐 팔정도 얘기했고 그다음에 사찰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 추구하는 바가 이제 뭐 어쨌든 그런 범위 내에서 어떤 가치관이나 뭐 신념을 따르고 그거 아니겠어? 네. 그러면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 이 인간의 어떤 그 잠재 능력, 음, 음, 잠재 능력이 이제 뭐 우리가 사실은 뭐 상식적으로 하는 얘기야. 인간에게는 잠재 능력이 무한하다, 풍부하다. 그러나 그걸 발휘를 못한다. 그래서 뭐 어떤 명언에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의 5%밖에 발휘 못하고 산다. 자기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5% 또는 10%밖에 발휘하지 못하고 산다. 그거 얼마나 아까우냐? 얼마나 우리가 낭비를 하느냐? 그 얘기거든. 근데 나는 이제 그 말도 하나 맞고, 그리고 그 앞에 먼저 전제돼야 될 게, 의외로 우리에게 그 잠재력이 많다는 것을 모른다. 모르고 지낸다. 머리로는 알지만, 머리로도 잘 몰라. 우리에게는 잠재력이 많이 있다. 인간에게는 잠재력이 많이 있다. 심하게 말하면 무한하다. 나는 무한하다는 말은 너무 거창해서 좀 쓰기가 부담스러운데, 어쨌든, 끝이 무한하다. 없다. 끝이 없다. 음, 첫째. 둘째는,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도 그럴 수도 있고, 또, 그런 걸 알면서도 그럴 수도 있는데 뭐냐면은, 잠재력을 개발하거나 음, 발휘를 못하고 산다. 음, 세 번째. 오히려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그것에, 그것을 제약하는, 음, 그것을 억압하는, 또는 그것이 발휘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오히려 그런, 어,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지만, 방해물, 스타퍼, 영어로 하면 스타퍼, 스톱시키는 것, 또는 뭐, 막는, 이런 것들 때문에 허우적거리면서 산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잠재력이 많이 있는데 왜 발휘 못하냐? 라는 말은 그렇게 와닿지 않아. 당장 나는 배가 고픈데, 먹을 걸 찾는데, 무슨 잠재력 타령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얼른 먹을 것을 주거나, 어디 가면 먹을 것이 있다. 어떻게 하면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다. 이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지. 음. 그래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 찼을 때, 이제 비로소, 나한테 잠재력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어떤 잠재력이 있을까? 뭐, 그걸 생각을 한다거나, 맞아, 내가 사실에 이런 능력이 있는데, 왜 내가 이걸 이때까지 제대로 안 써먹었을까?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써먹을까? 라고 고민을 하거나, 이렇게 되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다시 정리하면 첫 번째, 인간에게는 사람은 많은 끝없는 잠재력이 잠재력이 있다는 있다. 사실을 인식을 하지 못한다. 두 번째, 인식은 하더라도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 음, 세 번째, 이것저것 다 그렇다 하더라도 당장 방해 요소가 있다. 내 안에 나를 방해하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또 제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있다. obstacle, 음, stopper, 블록하는, 블록하는 그런 어떤 그 장애물이 있다. 심리적 장애물이지. 그 맞아요.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걸 해소하는, 그걸 치워주는, 야, 앞에 차가 가는 시골길 같은 경우에 앞에 큰 돌이 가로막고 있어. 어, 얼마 전에 뭐 큰 홍수가 나갖고 큰 나무가 쓰러져 있어.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그걸 치워야 된다고. 차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기름이 빵빵해도, 아무리 최신 차량이라도, 그러면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내가, 이게 저것 때문에, 저게 이게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진행이 안 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힘들어도 나가서 그걸 치워야 되지. 주변에 아무도 없단 말이야. 그럼 내가 힘들어도 옷을 버리더라도, 끙끙 땀을 흘리더라도,
치워야 그 좋은 차가 다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치우는 그것. 그렇게 네 단계. 복잡하나? 아니요. 말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성이 돼 있어야 누군가가 요거 마무리할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뭐 이제 인간관리를 해도 되고 아니면 상담을 할 때 어떤 사람을 나를 찾아오는 내담자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 단계란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네 개의 어떤 거기에서 이 사람 어느 그게 속하는가를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제 이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거야. 상담을 할 때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건 상담의 이야기고 교육에 관해서도 이제 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한 교육이 다 있을 수 있는 거야. 아니면 또는 어떤 주제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자격 교육을 한단 말이야. 뭐 최면 자격, 뭐 NLP 자격, 또 무슨 자격 할 때 거기도 보면 결국은 이런 네 가지 뭐 꼭 네 가지라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지만 지금 러프하게 대충 그런 식의 이제 파트라 그럴까 어떤 그 단계라 그럴까 뭐 그런 부분들이 이 기법이 어떻게 이런 거를 1단계에 있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고 또는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도움을 주고 또 할 수 있느냐. 그 원리, 그렇게 될 수 있는 원리가 뭐고 방법이 뭐다. 이런 것들로 이제 대부분 설명이 된다고 볼 수 있지. 그 다음에 이런 이론은 주로 뭐 파트 4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주로 해당되는 이론이다. 그래서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사람, 파트 4와 관련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그 과목이나 그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 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니까 배우고 싶으니까 뭐 상담을 청하거나 내가 그런 단계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뭐 코칭을 받거나 상담을 받거나 그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또 내가 하나 예를 들은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샘플이 돼갖고. 그렇죠. 이제 그리고 이 에피소드를 보고 아빠의 홈페이지를 이따 보면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나는 아빠한테 상담을 받으려고 전화까지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4단계인 걸 알잖아요, 이미. 아니지. 4단계는 아니지. 아, 3단계. 4단계도. 3단계. 아니, 뭐, 그것도 맞는데. 아마 그렇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내가 오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단계는 모르는데 일단 내가 너무 지금 내 좀 너무 막 블락커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빨리 상담을 받아서 내가 블락커를 좀 없애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오프라인으로 전화를 하는 사람은 자기 적어도 그 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오케이. 그리고 아빠의 유튜브를 보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지금 최면을 경험하고 싶다는 건 알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근데 아빠의 홈페이지를 가면은 만약에 이거를 염두에 안 두면은 나는 4단계인데 이 홈페이지 이 설경호 박사는 되게 기본적인 얘기밖에 안 하네. 왜냐면 1단계 얘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다 퍼뜨려 놓으면 여긴 별로 전문성이 없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그 관점에 이런 그 순차적 관점을 제대로 잡아놔야지 그 누가 어떤 방식으로 홈페이지에 오더라도 딱 방향성이 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순환적인 구조, 항상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서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이제 예제로 대화를 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여러분들은 지켜보면서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러게.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저도 이제 다음 주에 또 홈페이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주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또는 완전히 완성됐을 때 기존의 홈페이지는 이랬는데 그렇죠.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 before, after 이거 비교해 보면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그냥
세미나네, 강좌네. 그렇죠, 그렇죠. 저 이거 아무데도 얘기 많이 안 한 그런 건데, 그 실제로, AI 활용과 관련한 AI 활용을 위한 효과적인 AI 활용을 위한 뭐 지혜 하든지 뭐 원리와 방법 하든지 그게 하나의 좋은 강좌의 그것도 되겠다. 나중에 이걸로 강좌를 만들어도 되겠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서 일단 내가 성공 이제 사례를 모델이 만들어 돼갖고 봅시다. 모델이 돼갖고 여러분에게 이제 보여줄 수 있다. 그건데, 이제 시작이 불가하니까, 이번 주에 시작돼. 며칠 전에 시작됐잖아. 그렇죠, 맞죠. 따끈따끈한 거네. 예. 며칠 전이 뭐야? 어제가. 근데 뭐, 금방 그래. 아까 보니까 하나만, 뭐, 일단 시안을 만들었더라만. 벌써 그렇죠. 오래 기존에 걸리지 하던, 않아요. 기존은 거와 전혀 달라진 모습을 보고 깜놀했어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 다음에 봐요. 빠이빠이. 바이.